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4월 달에 제주도에 있는 4분의 1 지분 아파트를 낙찰받았거든요.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4층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지분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4천만 원인데 3,200까지 떨어졌고요. 유찰 횟수는 2번 유찰이 됐네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꼭 한번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책 구매 후 발품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전국 1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인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4층이라 가장 애매한 층입니다. 그래도 5층보다는 낫죠. 등기사항 증명서 보니까 공유자가 한 분이 계시네요. 4분의 1 지분인데 공유자는 1명, 그러면 4분의 3을 가지신 분이겠죠. 그리고 공매 입찰할 때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매 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낙찰 받아도 나에게 인수되는 어떤 권리라든지 다른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사항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406호 배치도인데요. 방이 3개고요. 그리고 욕실이 2개네요. 그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좀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만 좋으면은 그래도 세라든지 거래는 조금씩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할게요. 요 민우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중문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반경 50m 안에 있네요. 그리고 바닷가와는 1.8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멋진 펜션을 낙찰받았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분 물건을 낙찰받아서 꼭 필요한 분과 협의를 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매매가 됐네요. 근데 희한한 게 4명이 4분의 1씩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1999년도에 2명의 지분을 한 분이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4분의 3 지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 집에 대한 어떤 애착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등기사항 요약을 보니까 이 4분의 1 지분을 가지신 분의 물건이 공매로 나왔고요. 4분의 3 가지신 분에게 따로 압류라든지 가압류가 걸려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이유는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1.1%만 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법인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에게 손품을 한번 팔아보라고 미션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2분이 올려주셨는데 실전반 듣고 계신 분이고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중문 시내에 위치하고 또 농협 하나로마트가 도보 7분, 우체국 서부도서관 수영장 등 편의시설 및 생활인프라 갖춘 좋은 위치에 있음. 위치는 괜찮았죠. 근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단점. 네, 이게 너무 큰 단점입니다. 관리비는 5에서 7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또 시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활발한 단지는 아니라고 하네요. 실거래가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9평 매매가가 1억 5천에서 1억 6천이고 전세는 1억 정도.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입찰 금액 보니까 3,300만 원, 4분의 1 지분이고 매도를 한 1억 3,200에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나야 되는 금액이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에 부동산 2군데에 전화까지 하셨어요. 전화하는 거 필수죠. 투자로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제가 낙찰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자세히 적어 주셨습니다. 손품을 열심히 파셨는데 중문 향토 오일 시장의 근처에 번화가이며
상업시설이 모여있고 관광객 위주의 상가들도 즐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히 뷰가 없기에 고층에 대한 메리트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뷰라도 좋아야 되는데 뷰도 없어서 더 메리트가 떨어지기는 하죠. 그리고 기존 10% 넘는 임대 수익에서 5%까지 떨어졌었나 보네요. 기존 임대업자에게는 수익률이 반토막이지만 새로 진입하는 사람,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5%대는 사실 적은 수익률은 아니기에 좋은 타이밍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중문은 임대 수익이 좋은 곳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또 매물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큰 평수는 1년에 한 건 정도만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에 분이 파악한 것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생각하는 입찰가는 3333333. 저는 원래 이렇게 입찰가를 쓰지를 않는데 그냥 이분 뜻대로 이 가격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9,210만 원이고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하리라는 어떤 기대감과 또 대형 평수의 초등학교가 주변에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1억 6천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이 한 16.37%라고 이렇게 기대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적어 주셨습니다. 용쌤 덕분에 손품 파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한다면 경험치가 쌓이겠죠? 네, 경험치가 쌓일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손품과 발품을 팔면서 경매, 공매, 물건들 나왔을 때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지를 예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를 적었다고요? 상세 입찰 결과 보는데 몇 명이 입찰했어요? 저 혼자 단독입니다. 살짝 아쉽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얻을 수익만 생각하면 돼요. 끊임없이 물건 검색하시고요. 손품, 발품 판 다음에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